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주희입니다. 민선 6기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2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2년 전 출범 당시 지자체마다 야심차게 내건 공약들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기도 하고 아직 내일의 열매를 기다리며 전략적 움직임에 분주하기도 한데요.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민선 6기 남은 2년을 준비하는 전남 동부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 구상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네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수시 주철현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시 조충훈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정영복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흥군 박병종 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정 군정 운영에 바쁘실 텐데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4년 동안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활성화까지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 전 민선 6기 출범 당시만 해도 박람회장의 성공적 사후 활용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우리 여수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박람회장의 성공적 사후 활용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전부 매각 일변도 정책에서 매각과 장기 임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해양 레저 시설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1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이 2014년도에는 223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크게 많이 증가를 한 것이죠. 박람회장 아시다시피 오동도 또 해상 케이블카와 어우러져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우리 여수 관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시작을 했고 또 해양 기상을 관측하고 체험하는 기상과학관이 유치가 되게 되면은 박람회장은 자체적으로 연간 한 5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여수 관광의 핵심 컨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신북항이 건설 중인데 이것이 2020년 완공이 되면 각종 관공서가 들어서게 되고 또 크루즈 관광객도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박람회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임기 내에 박람회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본궤도에 들었었고요. 아마 2년 내에 기상과학관이 정부 예산으로 지어지는 것이 방침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박람회장 활성화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 순천을 생태와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순천시가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되면서 그리고 전국 단일 관광지로서는 최다 관광객이 오는 540만 명이 오면서 저희들한테는 또 다른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갔던 경주를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경주는 수많은 유적들도 있고 보물들도 있고 하는 가운데 수학여행으로 정말 발들 틈이 없는 최고의 수학여행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주를 가보면 썰렁합니다. 회색빛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5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생태와 자연을 즐기고 순천만을 즐기기 위해서 순천을 찾아오는데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도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만 국가정원의 그런 위력이나 지속가능의 발전을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순천이 자연과 생태로 해서 정원 문화의 산실, 정원 산업의 산실로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날개를 문화와 예술로 날개를 달므로 해서 지속가능한 순천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로 한다면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이 365일 동안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시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소박한 꿈입니다. 또 어쩌면은 우리 28만 시민 모두가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악기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면 이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고라 순천 팀들 160개 순천 시민의 아마추어 팀들이 시민들의 문화 공간 그리고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저희가 올해 안에 10개의 한평 공연장을 만듭니다. 앞으로 2년 후 18년까지는 100개의 시내 100개의 한평 공연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온 공연단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순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공연장이 시내 전체 퍼짐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국제교향악 축제를 올해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IAA 세계 미술협회가 같이 하는 환경예술 페스티벌을 올 말에 처음 시작을 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수준 높은 전문가적인 그런 미술도 뒷받침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꿈인 문화와 예술 상당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설적인 투자는 창작 예술촌의 조성 그리고 예술인 센터의 건설 또 신대 지역의 새로운 문화 공간의 마련 이런 것들로 인프라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 순천의 문화 예술 상당히 순천만 정원을 더 키우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광양만권 3개시는 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연합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이 좀 도출되면 어떻겠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주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이제 중단되었던 그 광역행정협의회를 민선 6기 들어서 다시 가동을 해서 2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화합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관광하고 문화예술 또 체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안에 다소 입장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자주 만나서 토의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양보하고 협조해 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개인적으로는 현재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2019년에 완공 예정이고 또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조만간 아마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수 광양 순천 외에 여순천 광양 외에 고흥과 남해를 함께 아우르는 보다 큰 광역행정협의 체계도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예, 뭐 3개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도시통합에 대한 문제 전문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3개시의 시민들의 정서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심지어 3개 시장이 하는 행정협의회도 7년 동안 중단됐다. 이번에 이제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부활됐던 것도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순천, 여수, 광양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통합은 안 되더라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의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에 통합이든 연합이든 간에 시민들이 3개시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작업이라면 뭐든지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KTX가 익산에서 여수까지 KTX 직선화 해달라고 했더니 장기 개혁에 이번 정부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여수까지 오는 거 한 편이라도 신설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각각 무소속입니다. 그런 반면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군수시장 협의회가 이번에 다시 중단돼서 창설돼서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제가 볼 때는 우리 3개시 더 나가서 고흥까지 해서 우리 더불어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천하고
또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문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상은 이런 거거든요. 지난번에 3개 시장이 만나서 광역 교통망 시스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아직 실현되고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한 생각입니다만, 또 국회의원들과 같이 했던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큰 파일을 위해서 정말 같이 노력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도시 연합이 됐든지 이 도시 연대가 됐든지 이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가볍게 결정을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만 생기고 갈등의 소지,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협의회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하나씩 실천 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립예술단 교류 공연 같은 것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체육 행사도 이 교류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광역 교통망도 지금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된 다음에 또 시민들께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지, 시장의 뭐 개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 전체의 의견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이 고흥이나 남해나 하동까지를 포함한 이런 광역 관광 벨트는 우리가 연대가 아니고 또 뭐 연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논의해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4월 달에 우리 시가 이 중국의 심천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관광관계를 하신 분들이 여기를 오셔서 우리가 여수와 순천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와서 보시고 이렇게 벨트를 묶으면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9월 달에 다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엮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 지금 뭐 중국 기업에서 뭐 6,400명이 뭐 지금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앞으로 뭐 여수항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광양항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여수만 가지고는 또 너무 적고, 또 순천만 또 와서 본다는 것도 너무 적다고 봅니다. 광양 또 고흥까지 또 필요하면 이 남해 하동까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3박 4일 내지 5박 6일을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소화하려면 그런 것 정도는 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 실천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고 그것을 성과로 엮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나 3개시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고흥군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경제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도시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고흥군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참여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동북권, 전남 동북권 생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가 있고, 여기는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전남 동북권 생활협의회는 책임자 시장 군수가 하질 않고 실무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해안 남중권은 우리 경남 4개 시군까지 합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 간의 대승적 측면에서 좀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간혹 이게 중심 지역하고 변방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특히 광역 발전 영역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우리 세 분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남 고흥군은 전남 동부권에서 당당한 일원이고 또 주도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여수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고흥 군민들이 한 18만 이상 됐거든요. 지금은 20년이니까 뭐 10만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파악은. 순천도 지금 10여 년 전에 6만이랬는데 지금 8만 이렇게 될 수 있고, 광양도 10여 년 전에 뭐 2만 그랬는데 3만, 4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고흥을 너무 비례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우리 고흥이 우리 동북권에서는 앞으로 주도 세력인 어떻게 보면 고흥 국민들이 다 잠재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동북권 3개시의 통합 뭐 이런 거에서부터 옛날부터 좀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정신이 파일을 키워야 된다,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시대 정신은 다 시민들 압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서 뭐 통합 얘기만 나오면 아래르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통합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요새는 상공인들이 나서서 연합 얘기하니까 그것도 같이 아래르기 하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봅니다. 연합이든 통합이든 간에 통합도 국민들이 다 시민들이 다 합의하자면 안 됩니다. 연합도 합의하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서로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3개시 아니면 고흥까지 해서 3개시 1개 군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연합 이런 거 뭐 한 개 특별한 시장이 하는 게 그건 저 시민의 뜻처럼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볼 때 순천 정원박람회장이 540만 명 오거든요. 여수 박람회가 엑스포가 아니었으면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 절대 담보 못합니다. 여수가 앞길을 열어줬고 인프라를 열어줬기 때문에 순천 정원박람회가 성공했던 것처럼, 또 여수박람회 사후 문제 갖고 얘기를 한참 할 때 순천 정원박람회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여수 박람회장의 사후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제가 볼 땐 정신적으로 이건 문자 가지고 연합이다 합동이다를 갖다 아래르기상 하는 건 기득권자들의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로 같이 큰 파일을 키우는데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동서 간에 갈등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국가 정책을 해 나가는데 지금 힘을 합해갖고 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KTX 같은 거 3개시, 4개시군이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 또는 기재부 가서 쫓아 올라가서 이건 확실히 경제적으로 하도 같은 뜻을 모아야 될 때고, 이것이 연합이고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야지요. 그러나 그걸 갖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같이 통합에 대한 의미를 다 힘을 합해 주시고 그럴 때 되면 또 되는 거고요. 네. 뭐 이렇게 도시 연합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협력 뭐 이런 차원의 접근도 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관광 분야에도 역시 광역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같은 경우는 박람회장이라는 공통의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여수 박람회장과 연계하는 당시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당시에 실적이 저조해서 뭐 중단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은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형성이 된 만큼 그 셔틀버스 운행을 다시 한번 재개해 보면 어떻냐라는 그 지적도 있거든요. 조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난번에 저희 정원박람회 할 때 여수의 셔틀버스에서 했던 기억이 났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시가 운영하는 공항버스가 중단됐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공항에 가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개인 승용차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공항버스를 대줘봐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셔틀버스를 넣는다고 하면 여수 저희가 정원박람회 할 때 여수에 셔틀버스를 했는데 그게 이용객이 적었다. 아직은 관광 여수 순천 광양의 관광을 완스톱으로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순천에서 여수 가려면 자기 승용차 가지고 가고 이게 몸에 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막 조금 뭐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셔틀버스 2개씩가 같이 하는 거 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약속해놨던 광양만큼 광양 교통망 시스템 이걸 조금 더 실리적으로 우리 순천만 정원 그리고 광양 이순신 대교 이걸 잘만 엮어서 광역 교통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 순환버스 운행 같은 것도 특별한 요금 받고 여수에서부터 광양으로 해서 순천으로 뺑뺑 돌고 원웨이 원티켓 가지고 한다면 그게 익숙해진다면은 이런 셔틀버스의 그런 효과도 가질 것 같다는 얘기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3개시에 광역 환승지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주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가요? 예, 저도 뭐 원론적으로 하여튼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제 지금 여수 박람회장에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또 순천 정원 박람회장도 500만 명 이상이 모이시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순천 정원 박람회장 들렀다가 여수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관광객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운집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경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에서 현재 광역 시티 투어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에 같이 집어넣어서 여수 박람회장, 순천 정원 박람회장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광역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광역 교통망을 좀 더 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고 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그게 네. 이 2주년에 대한 건데 갑자기 그게 불거져서 가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리 여수시장님도 그걸 찬성하신다면 우선 셔틀버스 하루에 2-3편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지금요 심각합니다. 엊그저께 광양시의회에서요 페리를 좀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시장님 계십니다만 페리가 들어오면 그 손님이 여수도 가고 순천도 가니까 순천도 같이 부담하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거 좋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3개시가 정말 윤인할 수 있는 걸 정말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큰 걸 달성하는 것보다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한 남중권에서 하는 이 순회 셔틀 시티 투어 버스. 근데 과연 그게 너무 길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먼 걸 보고 기다릴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여수하고 순천이 가장 현실적이라면 내일이라도 한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하는 것부터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광양시에서는 지난해 전남 도립미술관과 창의예술고를 유치에 성공했죠. 순천시의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데 뭐 다소 취약했던 문화예술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진행 상황과 함께 광양시의 문화예술 진흥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순천시나 인근 도시의 이 시민들에게 정말 제가 그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개가 되면 나눠가기도 하겠는데 이게 하나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시가 그것을 가져오게 됐습니다만 전제를 잘 만들어서 동부권의 여수, 순천 또 고흥, 광양 모든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가 정말 좀 취약합니다. 그만큼 도립미술관이나 또 예술고등학교 유치가 절실했습니다.
다양스럽게 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관양시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기회를 잡았으니까 도시 성장의 한 축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의 경우는 당초 사업비가 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50억으로 좀 늘려달라는 건의를 도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450억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400억이고 작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50억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는 국제 공모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 건축 설계 공모가 되면 이제 착공을 해서 정말 이 건물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도림미술관이 설치되는 장소가 경전선 폐선은 부지입니다. 경전선이 폐선이 됨으로 해서 광양역을 중심으로 이것이 설치되는데 마치 이 폐선 부지가 그 동일터널이라는 거기서부터 우리 이 사라실 예술촌이라는 구간이 이렇게 그 미술관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산책로와 아울러서 자전거 길 보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이 동서통합 순례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특화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이 미술관을 추진하는 과정에 광양읍이 지금 중심이 됩니다. 광양읍에 최근에 그 도시재생 사업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또 그것이 오일시장이 그 주변에가 있습니다. 5일 시장에 지금 이 공모 사업이 저희들이 그 관광 시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엮어서 함께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술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지금 9개 학급에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투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것을 개수를 끝내고 2018년에 학생을 모집을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서 수직 계열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술중학교, 예술대학까지 함께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술중학교는 고등학교 개교와 동시에 지금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함께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정말 그 동북권에 하나의 예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타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 동북권 전체가 시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고흥 군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 하면은 우주항공 중심 도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광과 우주산업, 실질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 고흥의 우주산업과 고흥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주센터 건립 이후에 고흥 관광의 부흥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센터를 보러 왔다가 고흥 관광과 먹거리에 매료돼 가지고 고흥을 관광지를 이렇게 발돋움하게 해준 것 같고요. 지금 우주 연관 시설은 하나하나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주 연관 시설이 건립되면서 고급 인력 유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또 관광 활성화라든가 일석삼조의 그 상황을 도래되고 있고, 지금 한국형 발사체하고 2020년 달 탐사선 그 발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대 이런 관련 시설들이 엄청나는데 지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1.2km 활주로와 국가 비행 종합 성능 시험장이 금년 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 프리존과 연계된 드론 산업의 지역 산업 이렇게 전략 산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관광객이 넘쳐나는데도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어려운 것이 숙박 시설이 없는 게 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런 숙박 시설 확충이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수와 건너 보이는 여수 쪽에 남열 리조트는 금년에 아마 호텔과 리조트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센터는 이미 지금 기반 시설은 착공이 됐습니다만 우주랜드가 조성이 되면서 666을 투입해서 호텔에 들어서고요. 고흥만에는 지금 200실 규모의 콘도가 지금 금년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설계 되면은 이제 수학여행단들이 고흥을 방문했을 때 숙박 시설 없어가지고 스쳐 간다든가 또 올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시설이 이제 직접화 대문을 해가지고 수학여행단을 대거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또 금년 곧 7월 달에는 광주 광역 그 교육청에서 하는 해양 우리 수련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수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서면 숙박시설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관광이 이제 제대로 활력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조성된 그동안의 관광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우주 무슨 발사센터라든가 거금 생태숲이라든가 마복산 목재 체험관이라든가 해창만 수변공원이라든가 오토 캠핑장, 또 거금 낚시 해양공원, 또 거금 둘레길 우주센터, 앞으로는 우주센터도 이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접근할 그런 계획이고요.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과학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직접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소록도도 지금 마리안 마가렛 봉사학교를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만 하더라도 한 그 자원봉사들이 한 13,000명이 됩니다. 전국의 이 지자체 봉사 자원봉사자들이 고흥에서 마리안녀 봉사학교를 설립해서 그걸 수료를 한다면은 더 우리가 친근감 있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 근본 이런 것을 저버리지 않고 진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봉사학교에서 만들어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고흥도 태고적 자연 환경과 또 최첨단 항공, 우주 이런 산업들이 직접화되면서 어우러진다면 고흥 관광도 앞으로 저 꿈은 2천만 시대를 이렇게 내다보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철현 시장님께서는 2년 전에 여수 시민이 시장이십니다라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당선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시민 참여 그리고 소통 행정을 강조하셨다는 건데요. 뭐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일 먼저 보통 시민들로 백인 시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모두 64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101건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이면 누구나 시장을 만날 수 있게 제도화를 했습니다. 또 지금 논례회 때는 시민들의 시민시장 당부 말씀 코너를 신설해서 시민들의 순서를 직접 듣고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 직접 공무원을 평가하는 시민공무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일 시민시장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민소통 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시민들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그런 행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공감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린 학생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교육과 관광, 농수산,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대화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사람 사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다양스럽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또 반응도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더 많이 듣고 또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소통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님께서는 이달 말이면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직 임기를 마치시게 되는데요. 그동안 대표회장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좀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1년 이내 임기, 그래서 이제 한 번 연임하고 이제 2년 임기를 마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말씀 꼭 드린다면 지방자치는 이제 시대정신입니다. 아무리 누가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고요. 20년 전에 지방자치 우리 국민들의 투쟁에서 쟁취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20%의 80%의 지방자치는 아직 한 발짝도 발전을 못했다는 겁니다. 20%, 80%가 무슨 얘기냐면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이 20%,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80%입니다.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지방자치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보통 4대 6, 40%대 60%가 일반화돼 있으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제 20년 전에 벌써 지방자치를 맛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건 지금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대정신이고 중앙정치권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직도 자기의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각 장관, 그 국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권한 이거 절대 내주려고 하지 않은 중앙 집권으로 가득 차 있고 중앙 정치권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공천권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놓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다시 쟁취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 길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광양시 정인복 시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역점 시책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내걸었단 말이죠. 이를 위해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을 추진했는데 의회 제동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 시의 평균 연령이 37.8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율이 24%입니다. 이 수치는 이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젊고 전국에서도 젊은 도시에 들어갑니다. 이런 특성을 사실 반영을 해서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양의 브랜드로 정착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는 결국 일자리가 좀 많고 결혼하기 좋고 또 집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임신에서부터 또 출산 또 양육 보육 교육까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도시를 사실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보육재단이 사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인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에서는 2017년 완공 계획으로 사실 신청사 건립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공사 중인가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신청사 건립은 우리 고흥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는 과거의 그 흥양 현 관하였습니다. 육방도가 진물을 했고 지금 존심당, 아문 이 존재되어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둘레 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문화재로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건물도 더 확장도 못하고 전부 다 임시 건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앞으로 우리 아까 다음에 설명하려는 분청사기
가마트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문화특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고흥의 그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면서 지금 군청 소재지로 해서는 발전의 한계를 넘지 못하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청 지금 부지가 들어간 신청사 부지에다가 택지 개발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요. 신청사는 지금 이제 이 용역까지 다 맞춰가지고 회사까지 등기 방치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역산을 해서 2018년 1월 2일 시무식 때 중공과 같이 이렇게 시무식을 하자 이렇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미 민선 4기 5기에서 470억을 청사 추진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국민 누구나가 다 활용하는 공간, 또 에너지 앞으로 효율을 극대화도 시켜야 되겠지만 향후 100년 동안 후회하지는 않은 그런 친화형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그 덤봉 군청 문화관이 우리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덤봉 군청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집단 생산지를 복원하고 계승 발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분청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 일반 서민이 익히기 힘든 한문을 어려운 한문을 한글로 해가지고 만들다시피 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청자 이런 것은 사대 문화 이런 데 궁궐이나 이렇게 썼던 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 분청 기법입니다. 여기는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내년 하반기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분청 정시관과 역사문학관, 설화문학관 다목적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고흥 관광의 필수 코스로 이렇게 책정이 될 것이고요. 그 밖에도 우리 설화문화라든가 고흥군의 금성유물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비문이 있는데 개발해야 되는 걸 통해서 이 금석 비가 땅에 묻힌다든가 이런 것들을 재발굴하고 하다못해 입향조 이런 금석 비석도 전부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금석 그러니까 비박물관도 이렇게 공원에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 우리 지금 고흥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돼야 할 사람을 대해서는 인물저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 문화를 최첨단 우주와 연계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탄생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신 김에 신청사 건립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순천시 역시 지금 신청사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 순천시 신청사 꼭 지어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청사가 79년도 준공한 거기 때문에요. 약 40년 좀 못됐죠. 그리고 여기는 옛날 숭주, 순천이 통합되기 전에 순천시만 했을 때 공무원이 한 600명 됐을 때 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순천시와 숭주군이 통합돼가지고 약 기간제까지 합하면 1,800명이 되는데 3배 인원이 업무량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스케줄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 전체가 공감대를 조그만 의구심이나 불편이 없이 전부 다 공감대를 이루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 각종 세대 할 것 없이 전부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올해까지는 갖고 내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거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재정 투용사 심사까지 제가 이번 민선 6기에 마무리 짓고 할 장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 순천시가 올해 2019년 8월 15일 날이 시승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승격 70주년이 되는 날 2019년 8월 15일 날 신청사가 준공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민선 6기 4년 임기에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남은 2년 동안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네 분께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철현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여수에는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2년 동안 앞으로 10년, 20년 여수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여수의 미래 먹거리는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천 신도시에 이달 초 150선석의 공공마리나를 개장한 데 이어서 300선석 규모의 정부 지원 거점형 마리나가 착공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2020년 완공이 되게 되면 웅천은 500선석 규모의 국내 최대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자만에서 오동도 돌산에 있는 명품 해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전라산 철도 폐선 부지를 공원화해서 걷는 길,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을 만들어서 여수를 전국에서 제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인들께서도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여수를 찾게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1,300만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수만의 차별화된 고품격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관광객들께서 만족하시고 다시 찾고 싶은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의 주인이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서 뜻을 하나로 모으고 참여하고 행동해 주신다면 저희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여수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2,3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항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주철현 시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충훈 순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천 정원 박람회 성공했고 국가정원 지정, 저희는 우리 순천 시민들을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지역 경제도 그 덕에 의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서서히 그 온기가 느껴질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과 함께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 국가정원의 그 의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이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주공간의 깨끗한 정주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그리고 행복한 도시 만드는 각 분야의 지표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기 도시도 그렇고 노인의 복지 문제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그저 같이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전 요소에 얘기를 합니다. CCTV 중점, 그리고 송전 고압 철탑의 지중화 문제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시민 개인에게 굉장히 안전을 중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 전체에게 행복과 그리고 보람을 주는 그런 시정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정연복 광양시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민선 6기에 들어서 도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격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도시의 파이를 키우는 새로운 성장 산업 기반을 만들고 또 시 재정도 1조 원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또 농업 농촌을 희망이 있는 곳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이 반드시 진입이 돼서 도시가 정말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양항 활성화도 열심히 해서
정말 광양항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여러 가지 이 비중이나 의미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큰 광양, 또 잘 사는 광양, 희망이 있는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박병정 고흥 군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10년 동안 고흥의 미래 사업과 공약을 기필코 달성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흥 관광을 앞으로 2천만 시대를 열어보자. 3대가 뻥을 치면은 현실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주항공 연관 산업의 그 지속 발굴과 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흥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투자 이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하고 자원봉사를 성지화하고 또 촘촘한 국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하이공 해피공이라는 큰 꿈을 향한 출발을 말씀드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흥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신으로 바꿔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은 시간 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사업의 마무리,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함께 손 맞잡고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지나온 시간 동안 마음에 새겨온 고흥을 위한 열정을 더욱 불태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군정에 대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2년을 뒤돌아보자면 자치단체별로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민선 6기 지난 2년보다 앞으로 다가올 2년에 대해 지역사회는 더욱 냉철한 평가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2년이 민선 6기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 단체장들께서도 더욱 심기일전해서 주요 정책들을 성과로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MBC 토론 감론을 박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